사채업자가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걸로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제 몸을 원한다는 것. 안녕하세요. 그 밤 그 장면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및 각색되었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은주, 52의 나이에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작은 사업은 연쇄부도로 한순간에 사라졌고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은행도 친척도 친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병을 얻어 누워만 있었고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짐은 제 어깨에만 떨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들면 들을수록 제 존엄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곧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낯선 남자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 당신 남편 지금 누워 있는 거 모르나? 거끌지 마. 내일이라도 찾아가겠다. 그 한마디에 손이 떨려 수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들이 집까지 온다면 아이들 앞에서 어떤 꼴을 당해야 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 뒤로는 협박이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벽에 칠해진 욕설, 현관 앞에 버려진 담배꽁초 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감이 숨을 막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골목에 검은 차가 서 있었고 덩치 큰 남자 둘이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 누구시죠? 은주 씨 맞죠? 빚 갚을 생각은 있습니까? 돈은 아직 마련이 안 돼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남자는 비웃으며 제 몸을 훑어보았습니다. 돈 말고도 갚을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밤새 남편 옆에 누워 있어도 그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 몸을 말하는 건가요?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에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굴욕감, 모멸감, 공포가 뒤섞여 저는 밤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남편도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이미 돈 대신 몸값을 요구받는 여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점점 더 병색이 짙어졌습니다. 먹는 약도 늘어갔고 병원비와 생활비가 동시에 제 목을 조였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약해진 틈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전화벨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렸습니다. 새벽에도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저녁에도 심지어 남편이 기침을 할 때에도 그들은 집요했습니다.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아이들 앞인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엄마가 몸으로 막아주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분명한 암시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몰락해가는 걸 즐기듯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집 앞 골목에서 또다시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아예 대놓고 제 길을 막아섰습니다. 저 무슨 일로 또. 은주 씨, 언제까지 피할 겁니까? 남편은 이제 힘 못 씁니다. 결국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그들의 눈빛은 대놓고 제 몸을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돈 대신 제 살과 피부를 저울질하는 시선. 그 순간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도 등줄기로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약에 취해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방에서 웃으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풍경이었지만 제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길로 가야 하는 걸까?
그 사람들 말대로 해야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한층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은주 씨, 생각 좀 해봤습니까? 돈 없다고 빚이 사라지진 않아요. 대신 내놓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뻔히 알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하라고? 그럼 내일까지 돈을 내놓든가. 아니면 당신이 몸으로 해결하든가.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남편과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답을 제가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제 손목을 붙잡고 집어삼키듯 다가오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을 떠도 그 끈적한 기운이 제 피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내가 어떻게 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제 삶은 더 이상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정한 길, 그 올가미 안에서 발버둥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요. 돈은커녕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병원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학비까지 겹치니 제 손에 쥐어진 건 늘 바닥난 지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지 않고 오히려 더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전화, 협박, 집 앞에까지 찾아오는 그림자. 결국 저는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늦게까지 남편 약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또 그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들이 내렸습니다. 은주 씨, 오늘은 그냥 보낼 수 없겠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제발 오늘은 그냥 놔주세요. 집에 애들이 기다려요. 애들. 그러니까 당신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니오.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 듣게 하고 싶진 않잖아? 그들의 시선이 제 몸을 천천히 훑고 내려갔습니다. 순간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손목을 붙잡아 차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덩치 큰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은 싸늘했지만 그 싸늘함 속에 음흉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은주 씨,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 거요?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이게 세상 이치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말로만의 협박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기려는 거라는 걸. 몸이 떨려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절망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차 안에서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의 얼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스쳐갔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버텨야 하는 걸까? 아니면 무너져야 하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정말 제 몸밖에 답이 없는 겁니까?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 남은 경계선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몸을 내어주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각오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건 곧 저 자신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남편은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거친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낮에 겪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그들의 차가운 눈빛, 손목을 움켜쥐던 뜨거운 소나기.
그 시선과 압박은 이미 제 살갗에까지 스며든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잘못 눌린 건가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울렸습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조용히 창문을 내다보니 낮에 보았던 바로 그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문 앞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지. 은주 씨, 문 열어. 낯익은 목소리,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 저는 손잡이를 붙들고 한참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좋게 얘기할 때 문 여는 게 좋을 거요. 애들 자는 집에서 소란 피우고 싶진 않지? 그 말에 다리가 풀려 결국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현관을 차지하듯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이 그들의 채취로 가득 차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은주 제발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남편이랑 애들이 있어요. 은주 씨, 더 도망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야. 그들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손길이 거칠면서도 느릿느릿 제 숨결을 흔드는 기묘한 압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고 아이들은 꿈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직 저와 그들만이 숨막히는 공포와 굴욕 속에 있었습니다. 은주 이게 정말 제가 감당해야 할 길인가요? 제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떨렸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눈빛 속에서 이미 답을 읽어낸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은주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경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문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창문에 비친 그림자에도 몸이 굳었습니다. 이미 한번 무너진 뒤로 그들은 제 숨결 하나까지 지배하려는 듯 더 가까워졌습니다. 낮에는 비톡촉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돈 얘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은주 씨, 우리 사이에 이제 비밀 없잖아. 다음에 시간 좀 내줘. 그럼 원금 일부는 눈 감아줄 수 있지. 그만해요.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어? 이미 길은 정해졌잖아. 그들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장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 운명을 장난감처럼 쥐고 흔드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약값 좀 더 받아와야겠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순수한 얼굴들을 볼 때마다 저는 더욱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제가 장을 보는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이 있는데도 그들은 서슴없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빠지지 말고 나와. 안 나오면 집 앞에서 기다릴 거야. 여긴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면 어때? 이제 당신은 내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처지인데. 사람들 틈 속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는 제 귓가에만 꽂히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발걸음을 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있는 집 앞에서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요. 골목길 어둠 속 그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까지 하세요? 전 그냥 빚만 갚고 싶을 뿐인데. 그럼 갚으라니까. 돈으로 못 갚으면 몸으로. 간단한 문제잖아? 그들의 비웃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이 곧 동의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제 안에서는 자존심과 수치심이 산산이 찢겨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매번 치욕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앞에 설 때마다 제 온몸이 타는 듯이 뜨겁고 동시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무너지는 자존심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은 그 감각에 점점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강제로 끌려가던 제 발걸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오늘은 안 나가야지 다짐해도 그들의 전화 한 통이면 결국 저는 약속된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왜 나는 자꾸 끌려가는 거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은 늘 같았습니다. 가족 때문이라고, 남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미 제 몸이 그 굴레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걸. 그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은주 씨, 이제 좀 자연스럽네. 처음 같지 않잖아? 그들의 비아냥은 굴욕적이었지만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 놀리지 말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은 그냥 빚 대신 쓰는 물건일 뿐이지.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큰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이 점점 그 말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내가 다 망쳐서. 그 말에 저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웃어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장 보러 갔다 왔어? 응. 그럼 오늘 반찬 맛있게 해줄게. 그 평범한 대화 뒤에 숨은 제 비밀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점점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치욕으로만 느껴졌던 순간들이 시간이 갈수록 당연한 일상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저항할 힘도 도망칠 의지도 사라져 갔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이 길로 끝까지 가는 건가요? 더 이상 선택은 없는 건가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절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몸뿐 아니라 제 정신까지도 완전히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제 손은 늘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불빛이 켜지고 익숙한 이름이 뜨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약속된 골목길로 나서곤 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안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처럼 비틀거리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습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제 몸은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마주했을 때 제 가슴은 여전히 굴욕으로 뛰었습니다. 왔네? 은주 씨, 이제 시간 맞추는 게 자연스럽다니까. 그들의 조롱은 익숙한 배경음 같았습니다. 부디 오늘은 그냥 빨리 끝내주세요. 끝내긴 왜 끝내? 이제 당신도 즐기는 거 다 아는데. 그 한마디가 제 숨을 먹게 했습니다. 즐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제 안 어딘가가 미묘하게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웃고 있었다고?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수치와 혼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약에 의존했고 아이들은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그 속에서 혼자 다른 세상에 끌려다니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 점점 제 안에서 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반응할 때마다 제 정신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봐라. 내가 우리 없으면 못 살지? 내 몸은 이미 우리 걸로 기억하고 있잖아. 저는 눈을 감은 채 그 말에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더 세게 부정하면서도 제 몸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까지 무너지는 걸까? 언젠가는 스스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끝난 걸까?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백은 결국 제 안에서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가 점점 커져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제 손은 떨렸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 하나에 심장이 가슴을 찢듯 뛰었고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나오지 말자. 끝내자. 수없이 다짐했지만 제 발걸음은 결국 현관문을 나서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약값, 아이들의 학비. 하지만 지금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저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떨림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들은 새로운 요구를 꺼냈습니다. 은주 씨, 이제는 좀 질리지 않아? 우리끼리만 하는 건 재미없잖아.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발 그만해요. 그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부터가 진짜지. 그들의 눈빛은 이미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요구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장소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며 저를 시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는 제 발걸음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기를 틀어도 제 몸에 남은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남은 붉은 자국, 귀에 맴도는 그들의 웃음소리. 차가운 물줄기가 온몸을 덮었지만 안에 남아있는 울림은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얼굴은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스스로를 노려보며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나는 더럽혀진 건가요? 아니면 이미 길들여진 건가요? 그 질문은 대답 없는 메아리로만 되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다시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대 위에서 약에 의존했고 아이들은 천진한 얼굴로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뭐예요? 응,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 제 안의 또 다른 얼굴은 완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내가 다 망쳐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더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지, 그 무지함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굴욕 속에서도 제 몸은 점점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제 귀에 속삭일 때
제 심장은 치욕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떨림으로 요동쳤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부정했지만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봐라. 내가 우리 없으면 못 살지? 내 몸이 다 말해주잖아. 그들의 조롱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이 곧 동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까지 무너질까요? 이미 끝까지 와 버린 걸까요? 그 질문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어쩌면 희미한 기대와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순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저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강제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 의지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주 나는 이제 완전히 갇힌 거겠죠?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안에서만 맴돌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저를 끌어내릴 뿐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짧아지고 낮은 끝없이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두 개의 얼굴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아내와 엄마의 얼굴, 또 하나는 빚쟁이들 앞에서 무너진 여자의 얼굴. 이 두 얼굴이 충돌할수록 제 안의 경계는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저를 더 낯선 장소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집 근처 말고 우리 말대로 따라와. 차 안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계속 떨렸습니다. 창문 밖 풍경은 낯설었고 어둠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주 씨, 이제 질문하지 마. 그냥 따라오기만 해.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손에 운명을 맡긴 몸이었으니까요. 도착한 곳은 허름한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싸늘한 공기와 낯선 냄새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타협이 아닌 굴복을 강요하는 공간이라는 걸.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빗감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보듯 완전히 소유한 것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발 오늘은 그냥 돌려보내 주세요. 돌려보내. 이제 우리 손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마. 너도 알잖아. 내가 이미 우리 쪽이란 걸.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언제나 무너져가는 남편의 그림자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조금만 더 버텨. 나으면 다 갚을 수 있어.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족쇄처럼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제 선택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또다시 저를 시험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예전처럼만 하자고 하지 않았어? 아니, 이제 더 나가야지. 안 그래, 은주 씨? 그들의 조롱과 요구 속에서 저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동이라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요? 왜 거부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 안에서 목소리가 울렸지만 현실 속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선택과 강요의 경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곧 제 행동이 되었고 그 순간 저는 다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분명 제 얼굴인데 제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희미한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그 반짝임이 두려웠습니다. 나 이제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어요. 멈출 수도 없고 더 나아가고만 있어요. 그 고백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안에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미 제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범한 아내와 엄마, 다음 순간은 그들의 소나기에 갇혀 흔들리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얼굴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하나로 섞여버린 채 제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저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은주 씨, 오늘은 다르게 해볼까? 뭘 또 뭘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도 궁금하거든. 그 말에 몸이 떨렸습니다. 처음처럼 반항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경험한 것처럼 그들의 말은 곧 명령이었고 저는 그 명령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고 같은 공간에서 저는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둡고 습한 공기 속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저를 협박하거나 조롱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저를 완전히 소유했다는 확신이. 부디 제발 이만하면 됐잖아요. 됐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너는 이제 우리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아.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발버둥치던 심장이 멈추고 저항하던 의지도 꺼져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안에서는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고 아이들은 평범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엄마, 오늘 늦게 들어왔네. 응, 조금 바빠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하는 데조차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중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낯선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굴욕과 치욕으로 얼룩졌던 눈이었지만 이제는 묘하게 번뜩였습니다. 나는 이제 끝까지 와버렸네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 고백은 차갑고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불러도 두려움이 아닌 익숙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몸은 이미 기억했고 마음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감각으로 채워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나 자신이 더 깊이 끌려들었군요. 이제는 제 선택이었는지 강요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끝에 서 있다는 것.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날 이전의 제가 아닙니다. 처음엔 단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아이들에게 다가올 빚쟁이의 그림자를 막아내기 위해 제 몸 하나를 내던진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계는 무너졌습니다. 빚을 이유로 시작된 굴욕이 제 삶을 집어삼켰고 결국 저는 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할 때마다, 저를 모욕할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나면 나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눈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결국은 익숙해졌습니다. 죄를 지은 건 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였을까요? 누가 더 나쁜지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저는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누군가가 제 틈을 파고들기만 하면 쉽게 흔들려 버릴 여인이었는지도요. 저는 여전히 엄마이고 아내입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50대 주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제가 나타납니다. 빛과 그림자가 한 몸처럼 얽혀 있듯이 저의 두 얼굴은 결코 떼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낮과 밤 그 두 세계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되려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 고백은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는 제 진짜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끌려가며 저는 오히려 제 안의 또 다른 욕망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자라고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희생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타락한 겁니까? 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저는 이미 그 끝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제 자신을 새롭게 마주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당신 제 이야기를 함부로 판단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단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여자였으니까요.